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도가 꽤 높고 거칩니다. 그렇죠. 아주 격동적이죠. 네. 당장 저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터진 안보 위기가 내일 아침 여러분이 자동차에 넣을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주식 계좌, 마트 물가까지. 맞아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들이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오늘은 숨가쁘게 재편되는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요. 네, 스포츠랑 최신 AI 기술 소식까지 꽉꽉 차 있습니다. 다룰 게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핵심 지식만 쏙쏙 뽑아드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겉보기엔 안보, 경제, 산업정책 이렇게 다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별개의 뉴스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 여파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우리 집 거실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그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편화된 소식들이 우리의 일상과 지갑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숨은 패턴들을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건부터 열어보죠. 바로 중동의 나비 효과입니다.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진짜 긴박해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처고 지도자 승계를 두고 큰 실수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죠. 맞아요. 게다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아예 이란을 테러 정권으로 공식 규정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란의 핵심 돈줄인 하리그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은 진짜 전 세계 물류의 목줄을 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의 우라늄,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을 원천 차단하려고 특수부대 투입까지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핀포인트로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 여파가 벌써 유럽으로 번졌어요. 아, 유럽 테러 말씀하시는 거죠? 노르웨이 오슬로 미국 대사관이랑 벨기에 리에주 유대교 회당에서 연쇄 폭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네, 유럽 정보당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폴에서 테러 경고까지 발령했습니다. 와, 진짜 전 세계가 들썩이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단순히 전쟁이 커지고 있다 이걸 넘어서 네,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차원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과거처럼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전투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 처음 실전 배치한 자폭 드론 루카스에 관한 자료를 보면 현대전의 섬뜩한 변화가 보입니다. 아,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놀랐어요. 미군이 이란의 샤헤드라는 드론을 역설계해서 만든 무기잖아요. 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굳이 적국의 무기를 베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장의 룰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바로 가성비와 AI의 결합 때문입니다. 루카스 드론 대당 가격이 35,000달러 선이거든요. 35,000달러면 무기 시장에서는 진짜 장난감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파격적인 가격이죠. 근데 이 저렴한 드론 수백 대가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율편대 비행을 합니다. 와, 수백 대가 알아서 날아다닌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항제밍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항제밍이면 전파 교란을 막는 기술인가요? 맞습니다. 적이 방해 점퍼를 쏴서 드론을 떨어뜨리려 해도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목표물을 찾아가는 거죠. 이 저비용 고효율 무기들이 이란의 거대한 미사일 기지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엄청 비싼 미사일 하나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저렴한 무기들을 때로 몰려보내는 쪽이 이기는 시대가 온 거죠. 우크라이나도 요격용 드론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런 흐름에 합류했고요. 전쟁의 룰이 바뀐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당장 여러분의 지갑,
경제 상황으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훨씬 매섭게 피부에 와닿거든요. 지표들이 말 그대로 패닉이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하루였죠.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64.50원을 찍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턱 밑까지 온 거죠.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장 내일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거나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코스피는 더 처참합니다. 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고 6% 가까이 급락해서 5,251.87로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죠.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마구잡이로 파는 걸 막기 위해 당국이 강제로 시장을 멈추는 비상 스위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이죠. 특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자산들이 강제 처분될 위기에 처하면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진짜 피말리는 상황이네요. 근데 참 요지경인 게 시장이 계속 지옥으로만 간 건 아니에요. 극적인 반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여러 변수가 충돌하며 움직이니까요. G7 국가들이 뭉쳐서 전략적으로 비축해둔 원유를 공동으로 풀겠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아, 유가를 잡으려고요? 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시사 발언이 더해지면서 국제유가 WTI가 장중 120달러에서 85달러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요? 진짜 엄청난 변동성이네요. 유가가 잡히는 기미가 보이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안도 랠리를 펼치며 반등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지수 모두 상승했죠. 지옥과 천당을 하루 만에 오간 거네요. 그럼 유가 85달러라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엇갈린 흐름을 큰 그림에서 보면 시장은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가들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아랍 국가들의 원유 생산 감축이 계속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을 억지로 꾹 눌러놓은 상태라는 거군요. 네,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불씨가 이미 바다를 건너서 한국의 산업 현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니까 당장 우리 선박 26척? 그리고 한국인 183명이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버렸죠. 네, 식량과 연료가 떨어져가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카타르에 발묶여 있던 322명의 국민들은 10일 새벽에 긴급 항공편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죠.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그와 동시에 산업계가 받는 타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죠. 아, 여천 NCC 사태요? 맞습니다. 국내 최대의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가 결국 공장 가동을 멈추고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나프타 수입이 막혀서 그런 거잖아요. 수입 나프타의 58%가 중동산인데 뱃길이 완전히 막혔으니까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나프타가 부족한 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나프타는 현대 제조업의 밀가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제조업의 밀가루요. 네. 이 나프타를 가공해서 에틸렌을 만들고 그걸로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용기, 옷을 만드는 합성 섬유, 자동차 내장재? 포장재까지 다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료 공급이 끊기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이 마비되고 결국 최종 소비재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대한 빵집에 밀가루 배달이 끊긴 거네요.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무려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요소 기름값의 상한선을 국가가 강제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장 도입된다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다행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직관적으로는 그렇죠. 당장 내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줄여주는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요?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 뚜껑을 덮어버리면 국제유가는 비싼데 싸게 팔아야 하는 정유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천문학적인 적자를 떠안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 방안이나 유류세 인하 확대, 심지어 추경 편성까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 기름값을 억누르기 위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결국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식의 귀조적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넘길지가 가장 큰 숙제겠네요. 안보 라인과 외교 라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죠? 네,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수송기 이동이 포착되면서 핵심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예비자산 위주라며 선을 그었고 상반기 자유의 방패 훈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문건이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입니다. 대미 보복관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전담할 특별 기구를 만드는 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초기에 논란이 많았던 기업 출연금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기업들 팔 비틀어서 돈 걷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과 공채 발행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죠. 무역 전쟁이라는 파도 속에서 국가 주도의 자본 운용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국내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정치 현안들이 꽤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죠. 네,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에 앞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정치적 소스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양극단의 시각이 섞여 있는 자료들입니다. 네,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죠. 저희의 역할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누가 옳다고 판단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건들이 보여주는 객관적인 팩트와 현재 정치 지형의 변화만을 있는 그대로 짚어드릴 테니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반대와 12.3 비상계엄 재사과를 명문화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요? 네, 이는 당의 공식적인 노선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이른바 전륜 요구를 당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도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 공천 접수를 하는 등 겉으로 보기엔 갈등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징계 위기에 놓인 한동훈 전 대표 문제나 당의 노선 변경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 등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죠. 네, 완전한 봉합이라고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이어서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농협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비위 의혹들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관행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큰 문제죠. 황금 열쇠 수수나 선거 답례품 제공 같은 고전적인 비위는 기본이고 무려 12억 원이 넘는 초호화 사택 계약에 사업비 횡령, 특혜성 대출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조직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자료네요.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조금 무거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잖아요. 네, 검찰이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죠. 사이코패스 지수검사 결과가 기준점인 25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3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고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정부도 민생과 직결된 보호장치를 서둘러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불법 사금융 차단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추심을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당장 힘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네요.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부터 물가, 범죄 사건까지 묵직하고 복잡한 파도들을 헤쳐왔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여기서 다 같이 심호흡 한번 깊게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완전히 온도가 다른 부서를 꺼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분위기를 확 바꿔볼까요?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드디어 해냈어요. 2026 WBC 조별리그 차이존전에서 호주를 7대2로 완파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죠. 문보경 선수가 정말 날아다녔잖아요. 선제 투런 홈런을 빵 때려내더니 혼자서 4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네, 9회 초 쐐기점까지 뽑아내며 조 2위로 당당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오는 14일에 미국 마이애미로 넘어가서
D조 1위 팀과 준결승 진출을 놓고 진짜 피말리는 명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이런 소식이 주는 짜릿함은 남다르네요. 네, 아주 큰 위안이 되죠. 그런데 인간이 땀방울로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승리 옆에는 인류의 지능을 확장시키는 기술의 진보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도 하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결 10주년 소식이군요. 맞습니다. 그 세 개의 대결이 벌써 10년 전인가요?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봤었잖아요. 그랬죠. 흥미로운 건 10년이 지난 지금 이세돌 구단이 보여준 행보입니다. 과거 알파고와 대국을 벌였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번에는 대결이 아니라 협업해서 새로운 바둑앱을 실현했다고요. 네, 인식의 전환이죠. 인간이 AI를 이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는 AI와 공존하고 협업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10년 전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미지의 존재나 넘어야 할 벽으로 AI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강력한 파트너가 된 거네요. 네, 도구이자 동반자로 인식의 틀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바둑계의 이야기를 넘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변화도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날씨는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꽤 쌀쌀했는데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과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니까 호흡기 관리 신경 쓰시고요. 제주 먼바다 쪽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죠. 네. 완연하고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니 며칠만 더 기분 좋게 기다려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거대한 정보의 흐름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날아다니는 35,000달러짜리 자폭 드론이 결국 우리 동네 주유소에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이례적인 간판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네, 1,400억 후반대라는 무서운 환율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과 국가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방패를 만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는 17년 만에 야구 8강 진출이라는 짜릿한 승리를 즐기면서 동시에 10년 전 인류를 꺾었던 AI와 이제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격변의 시기일수록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통찰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변화의 비밀은 낡은 것과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뉴스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며 인간과 기술의 조화로운 미래를 그렸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중동의 한흥을 뒤덮은 그 무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그 똑같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편대 비행을 하는 치명적인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술의 진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통제 가능한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기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파도에 위태롭게 휩쓸려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신선한 지적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호기심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매일을 저희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세상의 숨은 맥락을 읽어내는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지적으로 꽉 찬 하루 보내세요.